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설전을 벌였던 부분, 바로 청담동 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서 노래를 부르고 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라는 유튜브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할 때는 그 보도를 하기 전이고, 그리고 실제 어젯밤 9시쯤에 더 탐사라는 데서 그 법사위 얘기까지 합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도 뭐 그렇게 중요한 무슨 뭐 국가 그 어떤 이슈를 주도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른바 가십거리로는 정말 이거만한 것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왜냐면 뭐 대통령이 어디 가서 술 먹었다는 게 무슨 뭐 불법 행위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대상이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던 시점에 대통령이 밤에, 그것도 새벽까지, 자기 어찌 보면 관련된 사람들이죠,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인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맞다면. 그런데 이게 맞느냐,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더 탐사라는 데가 뭐 2시간 넘는 유튜브를 했더군요. 그래서 근데 요지는 이겁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건데, 청담동의 한 바, 뭐 어느 바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청담동의 한 바. 근데 거기에서 그 술 마실 때 이제 첼로를 그 연주하던 그런 여성이 있는 모양인데, 이 여성이 새벽 2시 59분에 7월 20일이죠. 자기 남자친구와 얘기를 한 게 한 40분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날 상황을 쭉 얘기했다는 거, 그것이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유일한 이제 뭐 정황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남자친구가 아마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통화를 계속 한 모양인데 안 되니까,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이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전화를 2시 59분에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더 탐사 측은 뭐 검증을 했다, 크로스 체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쎄 크로스 체크를 한 거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수석부 총재, 뭐 이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건데, 그 사람도 또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밤 12시쯤 해서, 그러니까 그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남자친구한테 한 얘기에 따르면, 이날 낮에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수석부 총재 주재로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뭐 미래 무슨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낮에 무슨 소고기집에서 1차를 하고 2차를 청담동 집에 왔다. 그 바에 왔다. 근데 거기에 윤상현 의원은 없었고, 그 다음에 김앤장 변호사들만 있었는데 인원은 한 35명 정도 된다. 여성은 자기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인하고 밴드 마스터하고 뭐 이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아가씨들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밤 12시쯤 되니까 이제 12시쯤에서 한 1시간쯤 간격으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그 이세창 그 수석부총재한테는 윤석열 대통령도 말을 높이고 이세창 수석부총재도 말을 높였다. 근데 그 뻣뻣한 한동훈도 이세창 부총재한테는 수그리더라. 그러니까 아마 공손하게 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지고요. 자, 근데 거기서 한동훈도 노래를 불렀다. 근데 한동훈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아가씨 쳐줄 수 있느냐, 그래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첼리스트라는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한테 연주비로 자기가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현찰로 그냥 준 게 아니고 입금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거야 뭐 기록 찾아보면 나오겠죠. 근데 나오면 그 200만 원이라는 게 뭐 그걸로 연주비로 입금을 받았는지 뭘로 받았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세창 부총재라는 사람은 구면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세창 부총재가 김현장 변호사들한테 이 첼리스트 이분도 서울대 나와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현장 변호사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뭐 굉장히 좋아하면서 우리 김현장 행사에도 좀 나와주시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서울대라니까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세창 부총재도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세창 부총재는 실제 한양대를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골자고요. 뭐 이 전체적인 흐름은 다 그 첼리스트라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와, 대박이라니까. 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술 먹었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나 개딸이잖아. 이재명 개딸이잖아. 근데 그 걔들이 모르더라고. 뭐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해서 한 40분간 통화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런 걸 지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대단한 소설가가 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냈을 때 더군다나 서울대 음대에서 첼로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에 뭐 사실이더라도 굉장히 시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희같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기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하여튼 저도 거의 1시간 가까이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지어낼 수 없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뭐 상습적인 허언증이 아니라면 완전히 꿈속에서 뭐 한바탕 꿈을 꾸고 나서 뭐 이런저런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밤 12시쯤에 거기 가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7월 19일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평일입니다. 평일이고 다음날 7월 20일에 대단히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죠.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김현장 변호사들과 친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첼리스트라는 여성의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고 이거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갔다는 사실도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자기는 이 지난 20년간 10시 이후에 술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술을 못 먹는다. 근데 이 첼리스트의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도 한두 잔 한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어제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김의겸 의원이 뭐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럼 협업했다가는 짜고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뭐 검증해 봐야 되는 대목이지만 이렇게 역공을 합니다. 나는 장관직을 포함해서 모든 걸 걸겠다. 거기 안 갔다. 당신은 뭘 걸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의겸 의원이 약간 꼬리를 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 답변 안 했죠. 뭘 걸겠느냐는 물론 장관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 뭐 자리를 걸어라. 그리고 이거 한번 규명을 해보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뭐 직접 반응을 안 보였지만 이재명 부대변인이 소설이다.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요? 하여튼 꾸며낸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상범 의원 친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서초동 집에서 7월 19일이면 그 서울의 소린가 뭐 민중의 소린가 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시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을 일지식으로 적는다. 거기에 보면 밤 10시 25분쯤에 윤석열 대통령 귀가 이렇게 돼 있고 자기네들이 밤새도록 그 앞을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10시 25분쯤에 귀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거기 지키고 있는데 몰래 나와서 청담동 바를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왔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유상범 의원은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벽한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이세창이라는 그날 이 행사를 주관했다고 하고 낮부터 뭐 소고기집에서 뭐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먹었다는 그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반응을 보였고요. 자, 강진구 기자가 이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이세창 전 수석부총재하고 통화한 내용도 지금 더탐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진구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날 모임이 어떤 취지였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세창 전 수석부총재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이 중간에 편집을 했는지 그거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창 전 부총재 얘기는 중간에 이 말을 잘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어붙여서 마치 무슨 자기가 인정을 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세창 전 부총재는 주장을 하고 나쁜 놈들이 완전히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강진구 기자의 질문 그날 모임이 어떤 취지였느냐 하는 질문과 그다음에 이세창 전 부총재가 요거에 대한 바로 직후의 답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건 뭐 편집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아마 이 음성 전문가들이 보면 방송 전문가들이 보면 그 중간에 편집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한동훈이 있는 자리에서라는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나 한동훈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가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이건 분명하지가 않지만 이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이 나오는 거죠. 자기 육성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35명이 회식을 했다. 근데 자기가 개딸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식을 했다. 근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불렀다. 하여튼 이것 또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하고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 이것도 했다는이죠. 그 사람이, 그 여성이 정말 첼리스트인지, 실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통화했다는 남자친구가 실제 남자친구인지, 그것도 다 검증해 봐야 되는. 왜? 방송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7월 19일이라고 그랬죠. 7월 19일에 이 남자친구와 첼리스트가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개딸이었는데 그 첼리스트는 지금 현재는 이 첼리스트는 국민의힘 사람들과 친하게 돼서 개딸을 탈퇴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개딸이라는 이 첼리스트와 헤어져서 지금 연락도 안 된다. 자기가 강진구 기자가 문자를 여러 번 했는데 답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나 지금 연락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연락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사에 들어갔을 때 연락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걔들 헤어졌다. 아마 이런 밑자락을 까는 포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연락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세상에 연락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전화해 보면 되지. 거기다가 이 정도면 뭐 또 어떤 제3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첼리스트가 누군지도 알 거고. 여하튼 뭐 지금 그렇게 강진구 기자가 밑자락을 깝니다. 이 둘은 헤어졌고 개딸도 탈퇴했고 글쎄 술자리에 연주자로 불려가서 연주 좀 해줬다고 개딸을 탈퇴하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강진구 기자가 이 얘기를 이 방송에서 하는 이유는 아마도 나 지금 연락 안 돼. 만약에 검찰에 그냥 경찰에 불려갔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얘기는 저는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여성도 대역이고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첼리스트 대역이고 남자친구라는 사람도 대역일 수도 있겠다. 저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7월이면 뭐 지금 4개월 전입니다. 8, 9, 10, 3개월 전이군요. 3개월 조금 더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첼리스트와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첼리스트가 개딸에서 탈퇴하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강진구 기자가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지난 3개월간 본인이 취재를 해가면서 벌어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자가 자기네들이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했는데 크로스 체크를 누구한테 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자리에 7월 19일 날 있었다는 증거도 지금 현재는 없고 이 관련자들이 이렇게 일제히 부인하는 것도 뭐 하긴 뭐 부인이야 뭐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의문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왜?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이 첼리스트와 같은 이 증언, 첼리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꾸며냈다. 만약에 첼리스트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어폐가 있는 거죠. 그건.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냥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결론을 내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자 과연 이런 사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정말 본인이 거기 가지 않았다면 이 유튜브를 모욕죄나 또는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저는 문제 제기를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누군가가 뭐 물론 밤에 가서 바에 가서 술 먹었다는 게 뭐 범법 행위는 아니죠. 그리고 무슨 위법 행위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명예와 관련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상은 규명해야 된다. 그러려면 명예훼손이나 뭘로 고소를 해서 정말 누구의 조작인지 누구의 거짓말 해명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